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투자를 했어요. 2007년도부터. 금융위기를 맞으셨나요? 직전이었죠. 직전. 그때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되게 뜨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좀 간접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어. 재테크 서적 보니까 직접 투자 먼저 하지 말래요. 네. 간접 투자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래에셋 증권사 가가지고 수익률이 괜찮은 펀드를 딱 보니까 원자재, 그다음에 뭐 신디아 이런 거, 네. 차이나라 인도에 투자. 맞아. 이게 보니까 1년에 거의 100%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야, 그럼 이게 진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서 이게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네. 그냥 오히려 반토막이 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종목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복학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또 저희 학교 출신 CEO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래요. 그래서 저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되게 완전히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아수라장이었어요.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투자하고 나서 네. 그때도 뭐 그냥 네. 한 80% 떨어지고 와. 보통 그러면 이제 그냥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버려놔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무슨 테마로 엮여가지고 다시 원금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팔고 나오게 됐는데 잘 버티셨네요. 그냥 잘 버텼다기보다도 네. 없는 돈, 그치. 없는 돈 생각하고 그냥 묻어놓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겪어보시고 네. 나서야 이제 안정적인 이 네. 배당주 투자. 그렇죠. 저도 배당주 투자 한다면 좀 이해를 못 하세요. 재미없는 주식을 자꾸 왜 하냐. 그러는데 이게 해보면 주식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죠. 급하게 벌려고 하면 더 잃고. 맞아. 그래서 일차는 투자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우리가 배당주라고 구분을 할까요? 어떤 주식이 배당주일까요? 일단 배당을 두는 주식이긴 네. 한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배당주라고 한다면 네. 일단 고배당주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고배당주의 정확한 정의는 네. 사실 뭐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주가가 높아버리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네. 가지고 이제 고배당주로 비교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IMF 위기 당시에 네. 우리나라 뭐 예금 금리가 20%까지 치솟았대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5%다. 네. 근데 이거는 고배당주라고 볼 수가 볼 수 없는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뭐 물론 뭐 작년 말부터 뭐 시장 금리가 오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 금리도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 2% 이상을 준다? 그러면은 배당 매력이 있네? 그렇지. 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인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조건 자체가 전제 자체가 상대적인 거. 무조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5%는 높다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그런 금리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확실히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 금리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금리가 좀 낮은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그때 좀 부각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배당주 공감되니까 예적금 금리도 낮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그래요. 배당주는 따분하다, 안 오른다. 책에서도 오해라고 써주셨는데 솔직히 그냥 화끈한 테마주.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 또 테마의 민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낮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하루에 뭐 10%, 20% 그렇게 오르는 주식인데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또 그만큼 떨어져요. 맞아요. 그 사실상 배당주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가 있고 배당 성장 지수가 있어요. 그런 지수들의 한 연평균 10년간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이 한 7에서 8 정도예요. 연평균? 네, 그 정도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국의 그런 대표적인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ETF, BIG나 BYM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그것도 비슷해요. 어차피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그렇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배당주는 그냥 단순히 뭐 주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주가 상승률이 7이나 8, 배당 수익률이 한 3에서 2? 그 정도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제 투자하신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즉 재평가 받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미국은 사실 배당의 국가잖아요. 네. 상당히 성숙한 나라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냥 그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은 과도기예요. 그런 문화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막 도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배당주가 아니었는데 뭐 갑자기 분기 배당을 한다든지 그런 주식이 종종 나와요.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나요?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좀 얘기해서 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쌍용 양해였는데 지금 이제 쌍용 CNE로 바뀌었어요. CNE가 C가 이제 시멘트고 그다음에 E가 이제 환경, environment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멘트가 성장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캐시카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용 구조 좀 합리화하고 구조 조정하면서 들어오는 그 캐시카우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배당을 한 번도 안 줬는데 분기 배당으로 바꾸니까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그 배당을 준다는 사실 발표하고 그쵸. 배당주가 된 거네요. 그때 당시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됐으니까 바로. 주가가 2배 정도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로 확 좀 낮아지고 근데 그 뒤로도 배당을 몇 번 올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5% 정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종종 앞으로도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러네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포착을 하시면 배당주가 따분하다? 어.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나는 뭔가 주가가 팍 오르는 그런 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러네요. 실제로 미국도 배당을 늘린다거나 하는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뛰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특별 배당도 있고 갑자기 이번에도 금융주들 뭐 배당 잔치한다 그러니까 주가 뛰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 보면은 심심하다고 하는 건 진짜 오해인 것 같아요. 지나고 장기 수익률 보면 또 심지어 배당주가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웬만한 이제 주들보다. 배당 수익률 가지고 재투자한다든지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네. 총 수익률 관점에서는 배당주가 높은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다음으로 종목 고를 때 우리가 배당주 좀 주목해야 될 특징이나 유형이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원금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 네. 그래서 원금의 안정성을 이 기업이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최소한은 제 생각에는 이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 GDP 성장률 정도는 해줘야 된다. 좋은 팁인데요.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율과 좀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이 뭐 고정돼 있다? 대신 오히려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약간 원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당연히 네. 이게 실적이 이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네, 그러면은 사실 일관적인 배당 정책을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또 배당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매매 타이밍 잡을 때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 밴드를 가지고 많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하죠. 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배당이 꾸준하다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기왕이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야지 뭐 배당 수익률이 뭐 원래 한 2%였는데 4%가 됐어? 싸다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다음에 배당 컷이 발생돼서 반토막이. 그러면 이제 그 논리가 성립이 안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실적 안정성, 이렇게 막 볼레타일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테디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뭐 에너지주, 한국도 에너지주 고배당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뭐 SOE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고배당이긴 그쵸.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에너지주 대표적인 것들도 약간 적자 났다가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작년에 막 유가 마이너스 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났는데 배당을 주냐 이거예요.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는 좀 위배된다고 봐야 될지. SOE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배당을 완전 줄여버렸어요. 실제로. 그럼 기업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기존의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유지한다 라고 한다면 뭐 상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기업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긴 버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재투자해야 되는 기업. 그쵸.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또 돌려줄 몫이 부족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FCF라고 해서 잉여현금 흐름으로 이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미국 주식은 네. 잉여현금 흐름이 거의 대부분 꾸준하더라고요. 네. 플러스 나는 기업도 맞아요. 되게 많고. 맞아요. 근데 한국 주식 안 그러거든요. 어, 한국 주식은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어, 미국 주식은 딱 보면은 정말 그 FCF 잉여현금 흐름이 꾸준히 잘 유입되는 배당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약간 좀 뭐 5년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다.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적용시켜버리면 투자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풀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배당주는 좀 조심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딱 보면 빚 좋은 계산금. 빚 좋은 기살고 빚 좋은 계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배당주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극단적으로 높은 기업이 종종 존재를 해요. 10%. 그쵸. 네. 예.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주가는 항상 그대로야. 그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탄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해야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하나요?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몇 %를 배당을 하느냐.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배당 성향이 거의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 이상의 배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배당을 성장시키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 비교거든요. 어차피 돈은 매력적인 곳에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배당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배당 성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점점 사라져. 그러면 사실상 그 기업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배당 많이 주는데 까보니까 번 돈 다 배당으로 내뱉어주고 있으면은 그쵸. 더 늘릴 여력이 되게 없다. 나중에 코로나가 한번 빵 터지면 빵 그때 터지면 무조건 이제. 배당 컷해야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 좀 조심해라. 당장 배당 높다고 편혹되지 마라. 이게 주식이 그냥 삶이랑 똑같아요. 너무 뭐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은 해야 돼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사실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막 10% 넘는 배당주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안 봐도 거의 대부분 조금 맞아요. 네. 심지어 자기 자본을 깎아서 맞아요. 배당으로 맞아요. 내보낸다거나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횡보한다거나 행보가 오히려 하락하는 기업도 많아요. 하락하는 그런 것도 기업도. 많죠. 네. 근데 그건 사실 까보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따라가면은 원금 보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하다 보면은 배당 수익률 1%짜리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그런 IT 주식 중에서 배당 수익률 1%짜리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은 야 이게 무슨 배당주냐 맞아요. 갖다 버려라 약간 그런 반응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기업들은 매년 배당금 성장률이 달라요. 최소한 1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그때 이제 배당 수익률 한 1, 2%대 투자를 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투자한 그런 원금 대비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8%, 9%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배당금이 성장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약간 미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그런 주식에 제 생각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배당 수익률이 너무 현혹되지 말고 뭐 5%, 6% 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상 주가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한 기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보다도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의 배당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저자님 책도 보면은 배당 성장주에 많이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못하면은 배당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팁을 들어보니까 좋은 게 딱 5년 뒤를 생각해 보는 거죠. 5년 뒤에 이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늘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 당장의 낮은 배당률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종목 고를 때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 겨울에 사서 겨울에 팔아라? 이건 좀 저는 뭐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아라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국 주식에 대한 네,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한국 기업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게 네. 상장사 중에 98%가 12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락이 12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보통. 그게 보통. 이제 무조건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한 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주식의 가치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루 전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받을 수 없어? 그치. 당연히 이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간 수익률을 구해보면은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선반영해서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안 그런 날도 있는데 좀 빨리 반응을 하면 11월 달부터 빠지고 늦게 반응하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배당만 발생하면서 이제 월간 수익률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배당이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배당주의 가치를 그 시간 가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월 달이 가장 싸고 보통 왜냐면 배당량 발생하고 나서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인기가 없구나 오히려. 그렇죠. 1월 달에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한 2월, 3월, 4월 점점점 그 월이 지날수록 시간 가치 때문에 좀 반응을 해요. 그러네. 계산을 하겠네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뒤면 배당 받겠다. 3개월 뒤면 배당 받겠다. 이러면 이제 채권처럼 계산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괜찮은 배당주를 내가 약간 좀 장기 보유보다는 좀 사고 팔고 싶다. 연간 단위로 한다면은 제 생각에 1월 달에 2월 달 그때가 이제 좋은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그 배당일이 가까워지면서 오르는 시세에 따른 차익을 먹을지 그거는 좀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몇몇 고배당주 한국 주식 중에서 뭐 이크레더블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연간 주가 차트를 계속 보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 주식을 해봤지만 한국 주식은 잘 팔고 나와가지고 그거 좀 짭짤하게 하는 것도 또 맛이 있으니까 막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배당을 잘게 쪼개서 막 월이나 3개월이나 줘버리니까 배당락 이런 게 좀 작거든요. 떨어져봤자. 작고 그 다음에 또 뭐 월배당주로 포트폴리오 꾸리면은 배당락이 매월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포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없는 그렇죠. 변동이 작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1, 2월 제일 인기 없을 때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샀을 때 오히려 팔고 나온다던가. 그때부터 막 오히려 엑시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국 배당주 그리고 미국 배당주가 있는데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네. 미국 배당주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네. 그거는 뭐 사실 뭐 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뭐 다양한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하게 좀 특징을 나눠볼게요. 일단 그 단점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배당주는 그렇게 분기 배당하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아 그거부터 조금 아쉽네요. 한 몇십 개 정도? 몇십 개 정도? 몇십 개 정도고 음. 4개 분기를 다 배당하는 주식은 10개 미만이에요.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10개 미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배당주를 가지고 월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는 꾸릴 수 없다 사실상.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한국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배당을 성장시키는 배당주가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10년간 배당금을 매년 성장시킨 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에 리노공업이라는 기업.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이 기업은 반도체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당금을 성장시켰어요. 진짜 배당 성장주네요. 정석대로. 그렇죠. 근데 올해 많이 올라서 작년부터 올해 많이 올라서 원래 배당 수익률이 쌀 때는 2% 이상, 비쌀 때는 1%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1%도 안 돼요. 아 주가가 많이 오른 많이 추세. 올라서 네. 네, 많이 올라서 네. 1%가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에는 장기간 배당금을 성장시킨 배당 성장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쉬었다가 성장시키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은 좀 많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성장시킨 기업은 거의 없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미국 배당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다 선택지가. 그거 말고는 사실 좀 없는 것 같고. 전에 보셨을 때. 네,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뭐 배당 챔피언, 그쵸. 뭐 배당 성취자, 오죽하면. 배당 도전자, 뭐 네. 배당 귀족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리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 상장 종목이 20종목이 안 돼요. 한 13 종목, 14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아직. 얼마 안 돼요. 앞으로는 좀 늘어날 그쵸. 거긴 한데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30종목 이상이고 시가총액만 1조 달러가 넘더라고요. 우량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유형도 상당히 많고 음. 그래서 그러한 선택지가 많은 게 또 하나 그 미국 배당주의 장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배당 성장주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한 배당을 주는 기업이 그냥 기업 기준으로 미국 상장된 종목 중에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매분기 배당을 주는 주식이 한 1,50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5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킨 종목이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돼요. 배당을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그 정도로 배당이 상당히 좀 강압적으로 좀 네.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또 미국 주식 배당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래학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쉽게 잘 쓰여 있어서 처음 하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이미 배당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